너무 과잉으로 소양상화가 증폭이 되었다. 버너력이 과잉으로 증폭이 되었다. 그래서 버너가 폭발할 지경이야. 자동차에 불 붙어가지고 자동차가 폭발할 지경이야. 몸이 폭발할 지경이야. 그럴 경우에는 보옥기관이라 오히려 방광수경의 통곡과 앵문의 N극면을 부착하고 실사기자 하라. 족삼리와 천정을 사하는데요. 삼초는 위토경을 자식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방광수경이 억기관에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력을 증폭시켜주면 그러면 불이 좀 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토경의 족삼리를 사하지 않고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고인들은 본 거예요. 무엇을? 우리 몸의 정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부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보았다고. 그것을 보고 실즉 사기자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동서의학적으로 함께 고찰해 보십시다. 동서의학적으로 먼저 이 그림을 봐주세요. 우리 몸은 12경맥의 기량적 관계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각 경맥은 각자의 일을 합니다. 각자의 일을. 폐경은 태음습 증폭, 위경은 양명조 생산, 비토경 역시 태음습, 대장경 역시 양명조. 심경은 소음구나 방광경은 태양한수로 서로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수경은 소장화경과 기량적 관계를, 심포 명문상화경은 담소양상화경, 담목경과 기량적 관계를, 간경은 삼초경과 역시 기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몸 전체의 광의적인 의미이고 이제 협의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몸에는 또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가 보면 일단 우리 몸은 14정경맥의 경맥 그리고 경혈로 각각이 하고 있는 그 맡은 바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그러한 항상성 유지력이 협의적인 어떠한 코어포레이션 하는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병변이 발생해요. 여기 그림을 잘 봐주세요. 컴퓨터 칩과 같은 그림이에요. 한글 표기를 지운 그림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크게 나누면 작용과 반작용 또 반작용과 작용의 그러한 항상성 유지력을 위한 기량적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적으로 볼 때 수소양상화 삼초상화경의 그 삼초력 천둥번개력은 어디에서 또 참견을 하냐면 여기 복강신경절에서 참견을 합니다. 복강신경절. 이곳에서 중요 장부들이 다 연락이 되어 있는데 복강신경절로 신호가 모이고 구심성, 원심성으로 복강신경절에서 마치 배구의 세터가 공배분하듯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곳이. 이것을 그냥 영문 표기로만 된 걸로 보십시다. 조금 어지러우니까. 중추신경이에요. 스파이널 코드. 그리고 이쪽은 이것은 교감신경절을 표현한 거고요. 이쪽은 부교감신경절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그냥 쭉 이어진 직선으로 이어진 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표시는 잘 보시나 모르겠네. 이 표시는 여기 눈깔처럼 된 표시. 이것은 갱글리온 즉 신경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경절은 교감신경절 100% 방광수경의 배수혈초와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실리아 갱글리온이 우리 몸속의 신경절 중에서 가장 커요. 그러니까 신경절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4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아져 있어요. 교감신경절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일을 수행하는 신경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생식기와 관련된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소화력, 열력을 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리악 갱글리온이다. 우리말로 복강신경절 또는 태양신경총이라고 해요. 솔라 갱글리온이라고 하고 솔라 프렉셔스라고도 해요. 동의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중완혈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을 중완혈이다 라고 명명했어요. 중완혈이 있는 곳이 복강신경절이에요. 동의학에서는 복강신경절을 가리켜 중완혈이다 라고 표시했는데, 자, 동서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님을 오늘 시간으로 또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계속해봅시다. 센수얼 러버 시스템 그리고 페리페럴 러버 시스템은 상호 가운데 모터 뉴런, 즉 다음목경으로 매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수소형 상하, 삼초 상하경은 번호력이다, 천둥 번개력이다. 위토경의 모혈, 모일 모자예요. 모일 모자, 모혈은 중완혈입니다. 중완혈. 이 중완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중완혈.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중완혈은 사통팔달의 경혈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통팔달을 주관한다고요. 인맥, 삼초경, 소장경, 위경이 중완혈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요. 교회하는 곳입니다. 이 중완혈을 가리켜 사통팔달의 중앙토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의학계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말해요. 다시 이 그림. 우리 몸의 교감, 부교감 신경절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신경절이다. 그리고 사통팔달이야.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아주 극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액티비티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실리아 갱글리온인데요. 복강신경절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요. 많은 부분을. 복강신경절은 한 개의 절만, 마디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4-5개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정 가운데에 중완혈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다 확대하면 여기 보시면 복강신경절이 지금 어디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췌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췌장. 그래서 2004년인가요?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팀에서 김봉환 박사의 업적, 연구 업적을 이어서 경락의 실체를 발견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논문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중완혈초에 특수염료를, 토끼의 중완혈초에 특수염료를 주입했더니 췌장 그리고 비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행위를 서희들도 해요.
우리는 그곳에 침을 찔러서 병변을 치료하지만 서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약침을 넣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도움말을 좀 빌려옵니다. Learn more about auricular ganglion. 그러니까 복강신경절은 여러 개의 신경이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신경절이. 그 중에 하나가 대동맥신경절이에요. 대동맥신경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무엇을 위해서? 급성 및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복강신경절은 어떠한 일을 하기에 그러한가? 통증 클리닉에도 도움이 되는 경렬인가를 두산백과의 도움으로 설명드려봅니다. 초간단. 복강신경절, 실리악 갱글리온. 교감신경계의 복강신경총 안에 들어있는 신경절로 교감신경총 중 최대의 크기이다. 이것은 복강동맥 기시부의 양쪽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평평한 신경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많은 가지로 연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안혈초에는요, 여러 개의 신경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감신경 내의 최대의 신경총에 위치하고 있다. 중안혈이. 그런데 그 복강신경절은 우리 몸에서 여러 다른 장기와 또 연락이 되면서 우리 몸에 연력을 제공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소광섭 교수팀은 중안혈에 침을 찔러서 그곳에 특수 염료를 주입시키니까 토끼. 그러니까 췌장 비장으로 염료가 흘러 들어가더라. 그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즉 얘가 태양신경총이에요. 복강신경절, 간으로, 비장으로, 췌장으로, 신장 또는 부신으로 위, 그리고 그곳에 민문이 근, 즉 평활근에 속한 혈액 시스템으로도 흘러 들어갑니다. 아무튼 우리 몸속에서 최대의 연력을 제공하는 곳이 복강신경총 또는 절입니다. 그것에 중환혈이 있다. 그런데요, 위암 또는 부신암, 신장암, 췌장암, 비장 또는 간 등등의 암일 때, 대장이 암일 때, 그럴 때 서희들은 통증 클리닉을 위해서 약침을 주입하는데, 약침을 놓는데, 여기 등 쪽이죠? 여기 배 쪽. 배 쪽으로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으니까 직접 이곳에 신경절 자체에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중환혈과 연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라. 등 쪽, 척추뼈 양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바늘을 찔러 놓고 그것으로 약침을 놓아요. 마취제, 강력한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믹스한 그러한 통증 클리닉 약물을 이쪽에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최대 한 3개월 정도는 통증이 좀 경감이 돼요. 그런데 복강신경절, 즉 중환혈천은 위토경의 모혈이다. 고로 엄밀히 말하면 위 승격을 놓는 것과 같은 게 중환혈에 침 꽂는 거예요. TCM의 개념은 평보평사, 굳이 보사의 개념이 없어요. 평보평사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냥 침 찌르는 것 자체가 사법에 해당이 돼요. 그냥 침 찌르고 가만히 있는 게 사법에 해당이 된다니까. 그런데요, 이 복강신경절이 어떻게, 즉 중환혈이 어떻게 수소양상화 삼초경의 천둥 번개력과 번호력을 증폭시켜서 삿된 기운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교감신경 섬유는 레닌 분비, 괄호 열고 및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자극하고 감소사구체 여과율에서는 근위 세관을 자극하고 덕트 염화 나트륨 재흡수, 괄호 열고 더 높은 혈압 상승을 수집하고
뇌관의 수축을 자극한다. 부교감 신경 섬유는 골반, 이 구글 번역기 돌려드리면 재밌어. 골반, 꽃받침 및 상부 요관에서 평활근의 이완을 유발하며 교감 활성화가 감소하면 혈압이 감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교감신경 섬유는 특히 여기에서 복강신경절, 실리악 갱글리온이 흥분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스트레스는 삿된 작용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가 각 장부에 푸싱을 하면 연력을, 번호력을 또는 천둥 번개력을 증폭시켜주면,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압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복강신경절에서 이 일을 잘 못하면 혈압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극도로 저하돼요. 그런데 과잉으로 증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소양 상화, 3초 상화경에 그 번호력이 너무 과잉으로 증폭이 돼서 과열돼서 터진다고, 번호가 터져버린다니까. 천둥번개가 너무 강력하게 쳐서 몸이 여기저기 오작동이 일어나. 한밤중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꽝 치면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그냥 크랙션 울리고 난리 나잖아요. 천둥 번개가 너무 강력하게 근처에서 치면, 그러면 차의 그 블랙박스 감지기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해부학 자율신경계에 보면,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 구성 요소로 심박수, 혈압, 호흡, 소화 및 성적 흥분을 포함하여 비자발적 생리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것은 교감, 부교감 및 장의 세 가지 해부학적으로 구분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장, 이것이 바로 내부 장기에서 실리악 갱글리온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SNS, 즉 심파데틱 너버스 시스템은 그것의 활성화는 fight or flight 응답과 같은 전반적인 활동 및 주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하고 글라이코진 분해가 일어나고 위장 연동 운동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신체 거의 모든 살아있는 조직을 자극합니다. PNS, 이것은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이 아니라 파라심파데틱 너버 시스템, 여기에서는 휴식 및 소화 과정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위기 상황에서는 오로지 위기 탈출을 위해서만 에너지가 쓰여져야 돼. 도망갈래도 힘이 있어야지, 싸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주가 되는데, 특히 내부에서는 장, 그러니까 내부 장기에서는 복강신경절이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한다. Fight or flight, 이 작용 역시 실리악 갱글리온이 교감, 부교감 신경과 함께 코어포레이션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상황이 끝났으면, 즉 fight or flight 상황이 끝났으면 calming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 그러면 3초 상화경의 에너지력이 너무 과잉으로 증폭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3초 상화경의 상화라는 표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로 상자다. 아시겠어요? 소양상화에서 상자는 항상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적이다. 즉 어떤 상황일 때 특히 증폭이 되거나 감소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거든요. 천둥번개 아무 때나 칩니까? 그런데 늘 fight or flight 상태가 돼. 그러면 흥분, 히스테릭 발작, 전투적, 조현병 등등의 증상이 오고 편두통도 오고 그러는 거죠. 자율신경계 분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빌려온 그림. 이 그림은 여기서 빌려온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그림 들어가는데 그건 다른 데서 빌려온 거고. 일단 여기 보면 실리악 갱글리온이 이렇게 수많은 중요한 장기들과 연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교감신경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시상하부, 교감신경, 부신수질, 에프네프린 또는 노르에프네프린, 심장, 뇌, 혈관, 글라이코젠분해 촉진 등등 해서 경각심 상승, 좀 더 오래 뛰고 강한 격투, 전투력, 이것이 늘 그것이 발휘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도 계속 흥분되어 있으면,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지면 부교감신경,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오장육부 또는 12경맥이 상호 코아포레이션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력이 상도를 벗어났어. 그러면 3초 전격이나 승격을 놓는다. 그러니까 실사기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족삼리는 위토경의 토혈이요, 중화는 위토경의 모혈인데, 특히 사기가 모아졌다라는 의미에서의 모자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사기가 모아졌다. 그것은 화광과 같은 강력한 열기가 너무 증폭이 되어 있어. 태양신경총이라고 한 것처럼 태양의 화광과 같은 그러한 연력이 너무 강하게 푸싱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신에 연락된 장기에서도 연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신경은 더더욱 천둥번개력이 증폭이 되니까 말초 시스템을 관장하는 상화 3초경의 소양상화력의 번어력과 천둥번개가 너무 과잉으로 증폭이 되어서 몸에 오작동을 일으킨다. 고로 족삼리를 사했다. 중환혈처의 그 사기를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3초 승격에서는 족삼리를 사하는 거예요. S경면을 부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펴보면 제가 주장하듯이 동의하게 표현되는 어떠한 시스템을, 그것을 확실한 근거 중심주의적 표현으로 표현, 그것을 여호와의 어떻게 격렬의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있지. 격렬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 여기서 확인 사살을 해보십시다. 자, 3초 승격을 놓아서 가장 잘 듣는, 아주 강력하게 잘 듣는 증 하나만 대보라. 그러면 네, 그렇죠. 마이그레인,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에 가장 강력하게 잘 듣거든요. 어떤 편두통?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몸에 복강신경절을 포함한 내부에, 그리고 파라심파데틱이 아닌 심파데틱 너버스에 너무 강력한 번어력이 주어졌어. 그리고 천둥번개가 너무 과잉으로 번쩍번쩍 우르는 꽝꽝이야. 그럴 때 생긴 두통에 찾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두통이다. 그럴 경우에 족삼리 천정 S극 붙이고 통곡 액면에 N극면을 부착하면 1분 이내에 통증 가라앉아요. 편두통 가라앉는 거죠. 왼쪽이면 오른쪽에, 오른쪽이면 왼쪽에만 놓으시면 돼요. 자, 언제가 두통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는데